일부 신춘문예 어떤 공모전일까? 단편소설 부문 상금 700만원, 원고지 80매 내외, 원고 뒷면에 성함과 전화번호 기재, 우편 성부, 끝. 학력 전공 나이 성별 경력 급하게 개나발 필요 없음. 참가 비용 없음. 생각보다 깔끔하다. 달콤 쌉쌀한 상금에 눈이 멀어 고시원 신세 8자 좀 고쳐보겠다고 지원했다가 경력에 밀리고 학력에 밀려 한 달 먹을 컵라면 값나 홀랑 날리는 해마다 찾아오는 대국민 사기 미술 공모전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에 정도령 어찌는 설마 내가 대상 먹지 않을까? 위험한 상상에 잠시 부풀었지만 도대체 어떤 공무원일지 궁금하여 영이 맑지도 않으면서 도닥으로 일부러 끌려가 구경하고 나온 것처럼 믿져야 본전 직접 작품을 출품하여 신춘문예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국민 공모전이니 가장 서민적인 배경이 소설의 소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모전이므로 가능한 영화나 외래어는 배제해야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 괜히 유식한 척 혀코 부렸다가 건방 뜬다며 감점받을 것이 분명하다. 둘째, 대국민 공모전이니 특정 종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소재는 당연히 아니어야 하겠지만 종교 또한 삶의 일부이니 배제될 수는 없는 법. 종교가 들어가되 두세 가지 종교를 섞어놓고 옹호가 아닌 비판적 입장이라면 작품 소재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신랄해서는 안되며 순한 맛에서 약간 매운맛 정도로만 세팅. 셋째, 욕은 어떨까? 공모전이니 아무래도 욕은 배제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척박한 생활을 드러내자면 적당한 욕설이 꼭 필요하다. 차태고 붓된 장기팔이나 고춧가루 빠진 양념 끓일 것. 시발 이건 어쩔 수 없다. 낀거 넣기로. 10년 전 직접 막걸리집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웃지 못한 해프닝을 맛깔나게 정리하여 80매 원고지에 꾹꾹 눌러담아 곱게 보장하여 우체국을 향했다. 혹시나 상금 타면 불우이웃은 됐고 나 혼자 실컷 쓰다가 그동안 지친 노고를 졸라 풀어보리라. 우선 호프집부터 달려가 한전하리라. 며칠 뒤 꿈을 꿨는데 이런 진장 떨어지는 꿈을 꾼 게 아닌가.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한국 최고의 대표신문이 사기칠 리 없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어느새 위장집은 니엠이 700만원에 눈이 멀어 상금 탈 말만 못 빠지게 기다리며 당첨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다. 크아 빨리 호프 마셔야 하는데. 그리고 드디어 결과 발표 1월 1일 두둥. 인터넷 조선일보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이런 18 대상은커녕 후보자 명단에도 없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새끼가 나보다 더 척박한 삶을 살아 상금 700만원을 꿀꺽 했단 말인가. 다행히도 길지 않은 단편소설은 모두 조선일보에 고스란히 올라 확인 가능하였다. 뭐야 이거. 눈 아프게 실이 장문의 글들이 줄바꿔 쓰기도 안하고 다다다다 붙어있는 게 아닌가. 헐 어째 신비성이 좀 떨어졌지만 머리 아픈 걸 참고 끝까지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어떤 미국에 사는 한국인 마이크 씨가 아들 사주려고 선물 사러 길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였다. 원래 선물 가게를 운영하던 마이크 씨의 엄마가 그만 마이클이 콕 찍어도 어떤 선물을 다른 사람이 채가는 바람에 다른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 그러니 그 선물을 채간 사람이 마이클을 죽인 원수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 원수는 바로 헐, 그 이름도 유명한 미국 팝 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이었다라는. 어흑, 어째 이런 일이. 가족들은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 후 마이클의 엄마는 뜬금없이 앤디 워홀 찾아 산만리에 나선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찾아난 앤디 워홀의 전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를 만날 수는 없었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결국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으며 아비가 죽어 선물 못 받은 아들은 장성하여 배우가 되었다. 문멸시전 그는 한 여성을 만났고 둘은 뽀뽀도 하고 동거에 들어갔다가 어찌어찌해서 갈라진다. 그리고 어느 극단의 오디션을 보았는데 하필 그 오디션은 앤디 워홀의 일생에 관한 것이었다.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아들은 오디션에 발탁되어 무대 위에 오른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에서 갈랐었던 그녀가 반가이 다가서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이미 앤디 워홀의 망상에 사로잡혀 더 이상 그녀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녀를 보고도 못 알아본 척 지나치고 말았다. 왜? 뭐 이런 헤게모니 하면서 해롱해롱하면서 해게 망측한 내용이다. 개인 심사평. 아들 선물 사려다 차 사고 났다는 거 국민학교 때 시청각 교실에서 봤던 추석 영화에서도 나온 내용. 만화책이나 드라마에서도 아들 대신 와이프로 바꿔치기 해서 심심치 않게 써먹음. 거기다가 왜 아무리 소설이라 하나 앤디 워홀이 출연료도 안 받고 찬조 출연하여 그 선물을 제가 하는지 앤디 워홀 식구가 보면 저작권 요청할 일이다. 거기다가 할머니가 치매 걸리지 않은 이상 사고 낸 택시 운전사를 족칠 일이지 엉한 앤디 워홀을 쫓아다녔다니 어흑 왠지 급조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재미와 감동을 강요할 수는 없고 문학적인 요소로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출품 전 우려하여 피했던 내용들이 철저하게 골고루 짬뽕된 소설이었다.
1. 해외 올로케 영어 남발. 영화 시나리오 공모도 아니고 대한민국 문예 공모전에 빠져바른 미국 해외 로케가 웬 말인가? 이 종교적 색채 왜 하필 교회에서 장례식인가? 3. 욕설 없음. 깨끗한 고학력 문장. 욕설 없는 거야 뭐 득점 요소일 수도 있으나 특히 눈에 띈 한 단어 교회. 미국은 기독교의 종주국이며 따라서 심사위원의 종교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결과가 자명하다.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과연 어떤 조직인가 싶어 위키 백과와 나무 위키를 뒤져보았다. 창간된 지 1년 만에 영친왕과 일본 왕족인 마사코와의 강제 결혼을 비판하는 기사로 인해 압수당한 것을 시작으로 8월에는 방한한 미국의 의원단을 환영하는 조선인들을 일본 경찰이 부당하게 탄압했다고 비판하는 논설 자연의 화를 치렀다가 일주간 정관을 당하기도 했다. 1940년 조선 총독부의 민족말살 정책에 이란에 의해 발간을 중단하였고 1945년 11월 23일 미군 정예 지원하에 속간되었다. 나무위키에도 딴지일보 김어준이 반조선일보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있고 편파 보도 외에 특별하게 닦고 집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우선은 예상과는 달리 친일 세력과는 크게 관련 없고 오히려 친일 세력에 탄압받았던 내용만 나오며 확인된 것은 미국의 지원을 다소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토종 전통 한국 세력일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총칼에 앞서 싸우던 독립 세력일 것이며 60%는 이 세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두 번째 세력은 친일 세력으로 약 10% 정도가 해방 이후에도 권력을 세습하여 국가 권력의 주요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력은 약 10% 정도의 종북 세력으로 간첩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적화하려고 있다는 것인데 간첩은 신고하면 부상이므로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기득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무슬림을 팔아먹는 방법과 흡사하다. 네 번째 세력은 나머지 약 30%의 미국 세력인데 미국 세력이 평화적 우방 국가로 무척 안전할 것 같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종북 세력과 친일 세력은 우리가 알아서 경계해야 하는 이빨 드러낸 늑대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 세력은 전사의 날개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속성은 정확히는 유대인 세력이라 칭하며 프리메이슨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끊임없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세력인데 친일 세력이나 종북 세력과는 달리 종교를 앞세워 세력을 넓혀나가는 것이 특징이며 전쟁과 대량 학살을 방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겉모습은 기독교와 가톨릭 또는 몰몬교 및 파수대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크리스찬 종교를 위정하고 있으며 종교는 먼저 각 국가의 언론사를 장악하게 된다. 그 이후 방송 및 각종 교육기관에 침투한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종국에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안방을 내어주고 다 털리게 된다. 그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아 결코 직접적인 방법을 실행하여 욕을 먹지 않는다.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직접 한반도를 공격해서 이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침략을 북한을 통해 실현시킬 수도 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악의 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딱히 북한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유달리 악의 축으로 찍힌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핵개발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오래전부터 미리 막지 못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어쩌면 미국은 은근히 그것을 지원했을 수도 있다. 김영삼이 한밤중에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북법의 협박을 막기 위해 북한에 지원했다는 거금의 수십조 원은 핵개발에 쓰였고 IMF를 일으켰다. 어쩌면 그것은 미국과의 협상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은 IMF로 한국의 대기업을 헐값에 사들였고 그것으로 장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을 키워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털어 불 때려는 것이다. 즉,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내가 몰래 지원해 줄 테니 남한을 가져라. 미국을 등에 업고 남한을 공격했더니 미국은 악의 축을 벌하겠다며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을 토사구팽으로 이용하여 결국 남한과 북한을 송두리째 삼킨다. 욕은 북한이 먹고 손 안 대고 굽을 수 있다.